자, 오늘 HTML, CSS 코딩하는 부분은 지난번에 했던 이 내용과는 조금 다른 장면을 한번 연출해 볼까요? 지금 제가 어, 천안일보의 웹사이트로 오고 있는데요. 페이지가 왼쪽으로 쏠려 있죠. 쏠려 있는. 이거는 이제 과거의 그 레이아웃의 틀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해상도가 여러분 그 키보드에 보시면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플러스 컨트롤 키를 누르면서 마이너스 이렇게 눌러보면 이게 왼쪽에 쏠림 현상이 좀 강하죠. 그래서 요거는 여러분들한테 그 레이아웃 틀, 과연 이 사이트는 어느 만한 크기로 만들어졌는지. 컨트롤 제로는 화면 크기입니다. 지금 대부분의 컴퓨터는 해상도가 1920의 해상도를 쓰고 있는데 요만큼이 남습니다. 남는데 글쎄요, 제가 이분들의 사이트의 크기를 한번 예를 볼게요. 저희는 1230을 정하기로 했거든요. 콘텐츠의 크기를. 자, 제가 윈도우 시프트 누르면서 S를 눌러서 현재 이 모서리 부분과 여기까지를 한번 재보도록 할게요. 자, 잰 거를 포토샵에 한번 잠깐 그림 작업을 할 수 있는 포토샵이나 일러스트레이터. 포토샵이 좀 더 유리하죠. 자, 포토샵에 방금 전에 복사했던 거는 다 클립보드라는 형태로 컨트롤 N을 누르면 클립보드, 예, 클립보드라고 하는 형태로 나타나요. 우연인지 모르겠지만 1230이라는 크기를 딱 정했네요. 예. 왜냐면 자, 제가 컨트롤 V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이분들은 1230이라고 하는 우리가 하려고 하는 크기랑 거의 유사한데요. 네이버 다음 포털 사이트 대부분 안에 내용들이 요만한 크기로 보여지면서 실제 제가 포토샵으로 얘를 보여드리긴 할 텐데 컨트롤 R 룰러가 나타나죠. 그래서 이만큼 여기서부터 시작이고 그다음에 이만큼 뽑아서 얘가 화면에서 포토샵에서는 실제 크기를 늘리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제 크기를 늘리는 거지만 이거는 종이 크기를 늘리는 캔버스 크기라고 하죠. 1920 엔터 쳐보겠습니다. 원래 이렇게 나타나야 돼요. 이렇게 나타나야 되는데 그거 기준을 좀 못 지키셨네요. 자, 그러면 이럴 때 우리는 웹 디자인, 우리가 퍼블리싱, 코딩을 할 때는 이런 문서 크기를 어떻게 정할까요? 바디는 전체적인 틀을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가지가 표현될 수가 있어요. 자, 이 자리로 다시 한번 돌아와 보겠습니다. 지난번에 했던 내용이고요. 요거 소스를 원하시는 분들은 URL로 다운받을 수 있게 좀 이거는 이름을 좀 다르게 하겠습니다. 요 파트 CS 언더바 2 메인 페이지의 어떤 틀 같은 느낌을 제가 좀 가깝게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스타일 시트. 요거는 이제 웹사이트에 글쎄요. 구성이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구성. 전혀 다른 게 되고 있죠. 자, 밑에다가 주석 컨트롤 슬래시 눌러가지고 레이아웃 구성이라고 써보겠고요. 레이아웃은 전체 크기는 1230 픽셀을 기반으로 하겠습니다. X. 오케이. 자, 그러면 지금 보이고 있는 이 화면, 이게 이제 새로 바뀐 거기 때문에 오프닝 브라우저 띄워봤고요. 여기 왼쪽에 쏠려 있거든요. 그리고 너 크기가 어떻게 돼?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크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왜? 패딩만 지금 제가 실제 크기 컨트롤 제로 이게 보통 한쪽에 쏠려 있어요. 지금 제가 줬던 부분에 있어서 왼쪽과 이거 말하는 거죠. 이거를 제가 좀 줄여볼게요. 지금 이렇게 하게 되면 마진이 위아래는 100이고요. 좌우는 200이 되는 그런 구성이 됩니다. 세이브한 다음에 다시 좀 보여드릴게요.
네, 보이시죠? 네. 아까는 맨 마지막에 제로가 있었기 때문에 왼쪽에 딱 붙었던 거예요. 근데 크기를 알 수가 없어요. 크기가 컨트롤 플러스 브라우저에서 커지면 글씨가 커지죠. 이게 이제 저해상도에서 보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컨트롤 마이너스 고해상도 글씨가 자꾸 여러 개가 많은 단 우리 노안 있는 분들을 보기에는 너무 불편한 게 고해상도라고 하죠. 그래봤자 1920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이 툴은 가변적이거든요. 왜냐하면 마진이라는 거 하는 걸 예를 주고 있기 때문에. 자, 이 바디라고 있는 부분에서 과감하게 일부를 요거는 이전 예가 있기 때문에 마진은 일단 제가 제로 픽셀로 줘보겠습니다. 제로 픽셀. 왜요? 이러면 안 되잖아요. 원래 이러면 안 되죠. 그다음에 패딩은 없애보겠습니다. 왜요? 예, 왜냐면 자체가 갖고 있는 바디는 실제는 그냥 구성으로만 좀 보여주고 있는 큰 툴로 봐주시면 돼요. 마진은 제로, 보더 1, 나머지는 없애버렸고 세미콜론으로 이어지는 부분에 폰트 사이즈가 바로 연결되게 돼 있죠. 세이브한 다음에 구성을 다시 볼게요. 응? 완전히 초기화된 거예요. 이게 진짜 제로인 상태입니다. 화면 꽉 차게 보이는데 크기를 알 수 없는 상태예요. 이런 걸 대변해 주는 애가 바로 바디 속에 들어가는 디비전 태그입니다. 자, 여러분들한테는 디비전 태그는 오늘 처음 보여드리는데 DIV라고 입력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금 제가 바디 바로 밑에다가 div 엔터. 이 디비전 태그 끝나는 부분을 잠깐 오려서 바디 맨 밑에다가 공간 있게 띄워 놓으셔도 돼요. 공간을 띄워 놓으셔도 돼요. 자, 나도요. 구분은 될 수 있게 떨어뜨려 보겠습니다. 얘한테다가 무슨 이름을 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DIV라는 건 무수히 많아요. 레이아웃 하는데 가장 필요한 박스 모델이 디비전. 그거 외에 뭐 섹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들어가는데 자, 이거는 유일한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큰 틀이라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웹 문서, 현재 문서에 하나밖에 없는 애는 아이디라고 쳐줍니다. 여기 이제 부르는 이름들은 다 제각각 틀린데 뭐 컨테이너, 뭐 컨텐츠, 랩 부르는 거 많습니다만 우리 이거는 옷 하나도 상관없어요. 이건 자기가 이름 정하는 거예요. 컨테이너. 여러분 컨테이너 트럭 아시죠? 컨테이너 트럭에는 수출할 많은 상품들이 어떤 박스 안에 다 담겨서 커다란 상자에 쌓여서 무거운 거는 밑에, 가벼운 거는 위에. 가벼운 걸 밑에다 놓고 무거운 걸 위에다 놓으면 상품 다 찌그러지잖아요. 그런 식으로 애들 틀들이 들어가거든요. 이 영어 단어는 좀 틀려도 상관없어요. 이 컨테이너라고 하는 것에다가 직접 여기다가 뒤에다가 스타일을 넣긴 뭐해서 여러분한테 아이디라는 개념 처음 보여드리는데 이 컨테이너 잠시 복사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도 바디 태그 위아래다가 이렇게 좀 해주시고요. 바디 밑에 들어가는 아주 중요한 구성이기 때문에 바디 밑에다가 안 헷갈리게 단 아이디는 샵이라는 걸 꼭 넣어주셔야 돼요. 샵. 여러분 해시태그 아시죠? 해시태그는 딱 유일한 거 하나 아니냐? 그죠? 물론 이제 유사하게 만든 거는 이름을 좀 바꾼다거나 컨테이너 쳐보겠습니다. 컨테이너. 그리고 녀석에다가 활대괄호를 넣어볼게요. 여기다 놓고 자, 여기 부분은 아주 레이아웃에서 가장 중요한 기초공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막연한 바디가 아니라 이제는 여기다가 width를 정해보도록 할게요. width, width. 1230 픽셀로 나는 만들기로 했다. 여러분 구분이 안 되니까 컨테이너에다가 보더를 한번 넣어볼게요. BORDER 위에 있네요. 보더는 1픽셀짜리로 해서 레드 컬러
솔리드 저렇게 한번 줘보겠습니다. 여기서부터가 진짜 레이아웃의 시작이라 밑에 내린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주석 넣고요. 레이아웃의 시작. 예, 얘가 가장 큰 틀로 차지하고 있는 레이아웃이라고 생각해 보시고요. 여기서부터 이제 사이트가 이제 시작되는 거라고 봐주세요. 자, 보더에도 테두리를 바디에도 보더를 주긴 했는데 이건 이제 큰 의미가 없어 보여서 보더에 있는 바디에 있는 보더 부분을 세미콜론 부분만 잘 구분해서요. 이렇게 씌워주시죠. 씌워주시죠. 자, 여기까지 입력하시면 되는데 이 CSS에서는 세미콜론으로 마무리를 좀 해줘요. 그래서 보더는 어떻게 할까 할 때는 콜론으로 보여주고 세미콜론이 뒤에 꼭 남는데 이 뒤에 추가적인 글쎄요, 뭐 짜장면, 그 다음에 또 만두, 뭐 단무지 많이 마치 메모하는 거랑 비슷한 그런 식으로 이렇게 세미콜론이 꼭 마무리가 돼야 됩니다. 컨테이너가 얼마나 많이 쓰이는지 제가 좀 이따가 코딩된 예를 한번 보여드리고요. 요거 이제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됐고 바디 밑에 이렇게 컨테이너 이렇게 돼 있는 경우는 또 표시를 내는 경우도 있지만 바디 밑에 왜 여기는 우물정 잘 안다냐? 우물정 잘 안다는 거예요. 이 아이디에는. 왼쪽에도 보면 이제 모서리가 있는데 얘가 이제 길어지죠. 이렇게 좀 내려보면은. 이게 뭐야? 모르지? 얘가 뭔지? 한 칸 띄워주고 컨테이너야. 아까 그 이름을 붙여봤고요. 이렇게. 이게 컨테이너 끝나는 자리니까 너 잊지 마. 디비전이 무지 많다 보니까 저렇게 구분을 해줍니다. 드래그 한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 이렇게 해주셔야 돼요. 특정 웹사이트들에서도 컨테이너라는 아이디 이름을 많이 쓰는데 제가 그 예를 좀 잠시 좀 보여드릴게요. 자, 네이버라는 포털로 와 있는데요. 빈 공간, 뭐 이미지 위에 말고요. 빈 공간 이런 자리에다 놓고 페이지 원본 보기 아니면 페이지 소스 보기. 보겠습니다. 어이구 이렇게 많노. 보겠습니다. HTML이 요 꼭대기인데 바디가 어디서부터야? 이게 줄 맞춤을 좀 해주시면 진짜 좋은데 바디 헤드가 여기서 시작해서 바디가 어디로 끝나는 거예요? 이게 코딩할 때도 요거 이게 줄 내림이 잘 안 돼 있네요. 뭐 그렇다고 또 못한 사이트는 아닌데 여기 보겠습니다. 디비전, 뭐 클래스, 뭐 여기도 div 막 많이 나와 있죠. div가 디비전 대상을 구분해 놓는 그런 애들인데요. 제가 방금 전에 썼던 디비전이 여기서 쓰이는지 컨트롤 F를 눌러서 붙인 다음에 결과물을 볼게요. 10개나 쓰이고 있네요. 10개나. 10개나 지금 쓰이고 있는데 자, 구성을 보겠습니다. 일단 여기에 뭐 클래스라는 이름으로 뭔가 쓰고 있고요. 뭐뭐 컨테이너. 이렇게 많아요. 컨테이너라는 이름을 쓰고 있는 얘가 많습니다. 이름이 닉네임인데요. 컨테이너, 아이디 컨테이너 여기 나오네요. 아이디 컨테이너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얘한테 어떤 의미를 딱 준 무언가를 넣어준 거고 이 안에 div 예, 디비전 연결되고 어디가 끝나는 거야? 끝나는 위치를 좀 표시를 안 해놨네요. 자, 그래서 디비전 태그가 이렇게 많이 쓰인다고 해요. 자, 이건 이제 포탈 사이트에 얘기했고요. 자, 우리식으로 한번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제가 여기까지 짰던 것까지를 세이브한 다음에 브라우저 보기, 기존에 열려있는 브라우저가 있으시면 띄워놔 주시고요. 지금 마침 자, 오픈인 브라우저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이 빨강 색깔로 되어 있는 애가 컨테이너라고 하는 녀석 디비전입니다. 그 안에 애들이 막 소담하게 잘 들어가 있죠. 예, 그래서 야, 크기가 어떻게 된 거야? 예, 이 빨강 색깔의 디비전 태그는 1230이라고 해서
명확한 크기를 지정한 거였습니다. 오, 바로 얘를 말합니다. 진짜 레이아웃 구성은 여기서부터겠네요. 솔직히 바디는 레이아웃은 안 들어가요. 1230 픽셀. 여기서부터 나오는 거니까 누가 딱 봐도. 자, 그런데 이게 왼쪽에 쏠림 현상이 있는 거는 아까 제가 예를 보여드렸었죠. 왼쪽이 쏠리면 안 돼요.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어때요? 멋지잖아요. 아니요. 화면 가운데 있어야지. 이 디비전 태그를, 이건 디비전이에요. 이 디비전 태그를 하실 때 가장 중요한 게 너비가 딱 지정이 돼야 되는 게 일단 필수. 이 테두리는 주든 안 주든 상관없어요. 근데 이 너비가 지정돼 있고 이 너비가 지정돼 있는 녀석을 화면 가운데 뜨게 하는 부분이 제일 중요한데요. 그렇지 않으면 다 왼쪽 정렬하는 게 나쁘진 않아요. 자, 혹시 이 틈새에다가 별도의 CSS 스타일을 추가를 하실 분들이 있다면 물론 보더 뒤에 붙이셔도 상관없습니다만 이럴 때는 세미콜론을 잠깐 넣어주시고요. 여기다가 쓰고자 하는 스타일을 넣어주시면 돼요. 자, 세미콜론 하나만 넣어주시면 돼요. 영어로 마진이라고 써주셔야 됩니다. 마진은요, 여백을 보여주기도 하고요. 자, 여백 앞 시간에 해봤었죠. 제로 아니면 제로 픽셀 띄우고 한 칸 띄운 다음에 좌우가 관련 있는 이 파트에다가는 오토 AUTO 오토라고 이렇게 입력을 해주셔야 됩니다. 상하 좌우 그중에서 위와 아래는 제로 픽셀 PX라고 써도 되는데 제로는 아무것도 안 쓰시면 안 되겠지만 일단 정식은 PX를 쓰셔야 되고요. 좌우는 어떻게 줄까? 자동으로 해줘. 여기서 오토가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뒤에다가 쓰겠습니다. 오토 우리말로 쓰셔도 돼요. 오토는 좌우에 중앙 정렬을 중앙 맞춤을 그냥 자동으로 해달라. 이런 뜻을 갖고 있는 뜻으로 쓰이고요. 요거는 주석이기 때문에 원래 그 밑에다 엔터 치고 해주는 게 좋은데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슬래시를 쓰셔도 깔끔하게는 밑에다 엔터 치는 게 좋아요.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중앙 정렬된 깔끔한 페이지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마진이 제로, 상하 좌우, 그중에서 상과 하, 탑과 버텀을 제로 픽셀, 오토, 좌우는 자동이 센터 얼라인을 말하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입력하셨다면은 F5번을 눌러서 보겠습니다. 진짜 가운데 있지 않아요? 네. 글씨는 텍스트 온라인 센터인데 박스 모델은 마진 그냥 오토 하시면 상하 좌우 중앙에 뜰 수가 있으니까 위아래는 제로 그쵸? 그다음에 좌우는 오토 자동으로 잡아주는 스타일이 되는 거예요. 네, 요 부분을 좀 그렇게 써주시고요. 아니 밑에는 너무 딱 붙어서 보기 싫어요. 그래? 그러면 오토 뒤에 그래서 밑에는 내가 200픽셀 정도 비워줄게. 예, 그래 주시면 고맙죠. 어. 왼쪽은 안 해도 돼. 오토를 여러 번 입력할 필요가 없는 거기 때문에 위는 딱 붙어 있어야지 위에서부터 줄줄이 뭔가 보여줄 수 있어서 지금은 세 개였던 내용을 두 개였던 내용을 세 개로 좀 펼쳐봤죠. 뒤에 오토라고 안 쓰셔도 돼요. 오른쪽 탑, 라이트, 바텀, 레프트 오토라고 안 써도 오른쪽 라이트에 있는 부분이 왼쪽에도 그대로 승계가 되는 겁니다. 이건 바닥만 준 거예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제 바닥에 준 거죠. 세 번째 거는 바닥을 말아요. 세 번째
아이고, 세 번째는 바닥을 말한다. 바닥 BOTTOM 이걸 말합니다. 바닥의 여백을 말합니다. 자, 그럼 결과가 좀 궁금하네요. F5번 눌러보고요. 그렇지. 여기는 여유를 주면 얼마나 좋아. 꽉 찬 것보다. 자, 여기까지 한번 여러분 잠시 멈추고 코딩을 따라해 보셔도 좋겠습니다. 자, 지금 지역의 일간지 사이트로 와왔는데 여기 맨 위에 보면 이 섹션이 좀 보이시죠? 이런 걸 섹션이라고 해요. 스포츠 소식, 스포츠 뉴스 했을 때 축구, 배구, 농구 지금 막 배구와 농구가 시즌 아닙니까? 그죠? 새롭게 시즌이 시작되고 있고 골프 뭐 이런 거 들어가죠. 이런 그 내용들 중에서 구분하고자 하는 내용들을 섹션, 어떻게 보면 뭐 챕터랑 좀 비슷한 개념이긴 한데 단위를 좀 구분해 놓은 이름으로 CSS3에서는 섹션이라고 하는 태그도 사용을 하고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꾸미고 있는 내용들 중에서는 하나의 주제로 애들이 만들어졌는지 브라우저를 통해서 다시 볼게요. 지금은 보면 뭐 주요 표현식 이런 경우가 섹션일 수도 있어요. 근데 내용이 얼마 없죠. 뭐 이렇게 좀 나와 있고 뭐 몇 줄 정도 보여줄 정도면 섹션이라고 좀 보긴 뭐하고요. 내용이 좀 풍부하게 많이 들어가 있을 때 제가 이렇게 할게요. 주요 표현식이 들어가 있는 머리글 이 자리에 섹션이라는 개념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션은 100%딱 넣어야 되는 건 아닙니다. 여기 있네요. 자, 우리 있잖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밖에 없어. 근데 우리는 어디에 속한 거야? 글쎄? 그래? 그러면 여기다가 꺽쇠 열고 섹션 SE까지 치니까 섹션이 나타나네요. 섹션 야구 소식, 축구 소식, 농구 소식 정치에서도 뭐 많잖아요. 정치에서도 보면 뭐 지역 정가 소식, 중앙 정부 소식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섹션. 근데 이렇게 놨다고 해서 애들이 바뀌는 건 아니에요. 자, 주요 표현식만 섹션으로 제가 담아봤습니다. 내용이 원래 많아야 된다니까요. 떠 있는 화면에서 F5번을 눌러볼게요. 아무 표시 안 나요. 아무 표시 안 납니다. 근데 이 섹션들은 좀 다른 느낌을 좀 보여줘야 되겠다. 근데 섹션이 밑에도 섹션 이게 많이 있다고 가정해 봐봐요. 지금 이제 혼자밖에 없는 친구지만 그래서 나도 넣어주세요. 자, 이렇게 이제 귀찮은 경우는 일부의 섹션을 그대로 치기 힘드시면은 이렇게 넣어주시고 닫는 부분만 컨트롤 슬래시 꺽쇠 열고 닫게 해주시면 나오죠. 꺽쇠 열고 슬래시 해주시면 닫히죠. 글쎄 굳이 이런 것까지 없잖아. 하지만 섹션으로 시작해서 어디가 끝나는 거예요? 여기가 끝나는 거예요? 글쎄요. 디비전 태그로 넘어가면 안 돼. 이럴 때 경계 밖을 넘어가면 큰일 나요. 섹션이라는 녀석을 처음으로 넣어봤네요. 세이브 해봤습니다. 섹션. 자, 섹션이 들어가면 하면 큰 차이 없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글과 이미지와 물론 제일 중요한 이게 뭐라는 거는 좀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 돼야 되겠죠. 지금 모 신문에 제가 어느 부분을 딱 누르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 속하는 건지 속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디든 속하는 게 있어야 됩니다. 문화관광. 이건 문화관광에 해당되니? 눌러볼게요. 지금 뭔가 그런 섹션에 대한 구분이 좀 안 돼 있고 그냥 게시판 구조로 만든 페이지 같습니다. 자, 그러면 책에 여러분들 191페이지 웹 표준의 정석에 있는 섹션 파트를 한번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거기에 레이아웃 관련된 애들 중에서 컨테이너 바로 밑에다가 섹션이라는 태그를 쓰고 있기 때문에 섹션 잠깐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바로 디비전 아래에 여기도 섹션이 빠졌네요. 섹션
자, 섹션, 박스 열고 SE 섹션. 섹션을 쓰게 되면 섹션을 전체적으로 다 써야 돼요. 구분을 위해서. 이거는 뭐에 관련된 내용이야 하는 주석도 혹시 필요하면 넣어주셔야 됩니다. 물론 얘가 이제 대신 말해주고 있지만 됐고요. 세이브. 예, 구분해 보려고 더 많은 애들이 들어가면 엔터키를 쳐서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자, 이제 준비가 됐다면 섹션에 대해서 줄 맞추려고 해봤습니다. 아까 복사했던 애가 있으면 이렇게 붙이는 게 낫겠죠. 섹션. 자, 일단 책에는 너비를 지정했네요. 너비 500픽셀. 너무 작아요. 일단 한번 해보겠습니다. 책 순서대로. width, 아니, 너비가 1230인데? 네, 500픽셀? 아주 작은 사이트. 500픽셀. 패딩 15 안쪽 여백을 패딩이라고 했죠. PADDING. 패딩 여러 가지가 있지만 패딩은 15픽셀만큼 적구만요. 15픽셀. 안쪽 여백을 말하는 겁니다. 또 이어지는 게 있다면 세미콜론 뒤에 해주셔야 돼요. 저는 따닥따닥 붙이는 걸 좀 좋아해서요. 자, 보호도를 줬구만요. 5픽셀짜리. OPX. 아, 잠깐만. 보더를. 보더는 5픽셀짜리 솔리드 계속 나오니까 좀 지겹죠? 한 칸 꼭 띄워주셔야 돼요. 색상을 좀 짙은 회색인 그레이라고 치셨네요. 그레이도 색깔 이름이에요. 근데 막연하죠. 스카이라고 해서 밤하늘도 있고 선셋, 선라이즈 그런 석양 아니면 일출 이럴 때 색상 다 틀린데 색 이름은 정확한 색깔은 솔직히 아닙니다. 자, 5픽셀짜리 솔리드를 단순한 색깔 줘봤고요. 안쪽으로는 약간 오므려드린 이걸 좀 처리해봤네요. 세이브 한번 해보고 결과를 보겠습니다. 이건 좀 바꿔야 돼요. 자, F5번을 눌러보겠습니다. 섹션들이 다 왜 이렇게 바뀐 거야? 섹션이 500픽셀만큼 정해놨기 때문에 이 안에 보여지고 있고 15픽셀만큼의 공간을 좀 보고 있죠. 예. 이게 바로 섹션이 표현된 예였습니다. 자, 섹션이 안 들어가 있었다면은 그냥 평범해 보였을 텐데. 자, 500픽셀은 너무 좀 가느네요. 그리고 일단 먼저 계산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마진을 가르쳐 드렸죠, 제가. 마진. 간격이 너무 바짝바짝 붙어 있죠. 그죠? 바짝바짝 붙어 있어 가지고요. 간격도 떨어뜨려야 될 것 같기도 하고요. 자, 이 그레이는 GR 철자에 따라서 약간 색깔이 틀립니다. 자, GREY라고 하면 좀 연한 회색이에요. 참 묘하죠. GRAY와 GREY는 컬러가 애매하지만 그레이 이 컬러는 조금 연하다고 합니다. 자, 봐주시고 코딩된 결과물을 볼게요. 별 차이 안 나는데요. 예, 정확한 색 이름이 아니라 그래요. 컬러 피커나 이런 거에서 정확한 색 이름을 알아놓으시고 들어가시는 게 좀 좋아요. 여러분들 중에서 제가 회색 계통 중에 연한 배색을 하나 테두리 색깔을 소개를 해드릴게요. 2가 6개 들어가야 되는데 똑같기 때문에 3개만 썼어요. 요거 좀 연할 것 같습니다. 진짜 연하네. 그죠? 2 알아두세요. 많이 쓰고 있는 색깔입니다. 너무 붙어 있어. 섹션은 조그만한 아파트 단지랑 비슷해요. 1동, 2동 막 붙어 있죠. 위아래 간격이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근데 밑에 외부 여백, 마진, 이 마진을 이렇게 치다 보면은 하나짜리는 상하 좌우를 말하지만 이 마진 바텀 같은 경우는 밑에 간격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걸 규정해 줄 수 있고
값을 한 20픽셀 정도 여러분들한테 줘보겠습니다. 결과물을 직접 보시면 아니까. 그리고요, 얘네들은 아래로 쭉 펼쳐서 보여줄 건데 굳이 너비를 그 오른쪽에 뭔가 배치할 애들도 아니라면 굳이 500픽셀 줄 필요는 없잖아. 예, 그래서 특별히 안 쓰게 되면 100%가 돼요. 안 쓰면 100%가 됩니다. 그래도 80% 정도 주고 싶어요. 안 쓰면 100%입니다. 원래는. 그리고 예, 혹시 제가 여기까지 한번 기다려 볼게요.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한번 해보세요. 자, 결과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F5번을 눌러서 네, 보이시죠? 예, 그렇죠. 저렇게 간격 띄워야지. BR 태그 두세 번 넣는 것보다는 마진 바텀이 제일 좋다는 거 알아두시고요. 80%로 저렇게 또 왜 저렇게 또 보이겠어요? 예, 한쪽에 치우친 느낌이 싫으신 분들은 너비가 있으면 가운데 정렬은 마진 오토입니다. 오토. 오토로 쓰시면 중앙에 정렬된다니까 항상 중요한 게 너비가 있을 때 중앙 정렬. 자, 그러면 여기 아니 중요한 요소끼리는 붙어 있어야 돼요. 야, 0이야 하면 초수랑 같이 다녀야 되는 그런 느낌처럼. 자, 여기 야, 너비 있으면 마진을 여기다 넣어줘야지. 왜 그 틈새에다 들어갔어? 마진. 뭐 위아래 여백은 특별히 없지.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게 이제 마진 버텀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버텀의 영향이 조금 있을 수가 있는데 이게 마진은 두 개가 원래 들어가면 원래 안 좋아요. 근데 제가 뒤에다가 오토를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완벽한 작업은요. 얘가 이렇게 들어가면 안 돼요. 완벽하게 들어가게 이건 이제 이 부분을 별도로 기억하고 싶은 분들은 화면 밖에다가 내쫓아 볼게요. 어우, 나 추운데 왜 밖에 내보냈어요. 야, 마진이 두 개야. 미안. 미안. 너, 내가 20픽셀만큼 떨어뜨릴게. 예, 여기서 큰 박스 모델과 이 안에 들어가는 섹션이라는 조그마한 박스가 약간 혼란스러우실 수도 있어요. 이 장면에서. 자, 보겠습니다. 모든 섹션들, 예, 너비 80%요. 그리고 위는 제로야. 오른쪽, 왼쪽은 오토, 자동으로 중앙 부탁하고 밑에 있지 않냐? 20픽셀만큼 띄웠으면 좋겠다. 네,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결과물을 보시면 이렇게. 근데 좌우가 너무 남지요? 네, 좌우가 너무 남아서 안 예쁘긴 하네요. 자, 이런 차이를 이해하시게 되면은 뭐 안에는 뭐 저기 뭐 배색을 뭐 회색을 쓰든 뭐 쓰든 멋지게 꾸며도 되지만 예, 좀 아쉽긴 하지만 이렇게 개념을 알아두시고요. 90%는 어때요? 예, 중요한 게 컨테이너는 패딩이 없어요. 컨테이너도 원래 패딩을 좀 주면은 원래 이 화면 100%라도 깔끔하게 뜰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데서 좀 혼란스럽습니다. 제가 여기 100%로 한번 줘볼게요. 여기를 명확하게 한 다음에 넘어갈게요. 아니 저 100%로 꽉 찬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이런 경우는 또 튀어나갔네요. 튀어나가는 얘 같은 경우는 100%를 너무 꽉 채워서 그래요. 그리고 관련된 CSS들이 많이 들어가겠습니다. 이런 경우는 90% 정도 이 정도가 좀 적당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아담하게 보여서 95%, 97% 괜찮은데 박스 사이징이라는 CSS가 별도 안 들어가서 이 느낌이 제일 보기가 좋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섹션이라고 하는 개념 여러분들한테 좀 보여드려 봤고요. 자, 코딩된 얘를 이 밖에 쫓겨난 애는 좀 아쉽긴 하지만 얘는 바닥에 있는 애가 일로 넘어갔다는 거 이런 개념 좀 알아두시고 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게 스마트 문화 앱, 즉 PC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모바일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이러한 그 키를 여러분들한테
후반 부분에는 좀 보여드리고 요 강좌 마칠게요. 자,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코딩한 내용들은 아주 단순하게 짠 내용들 중에서 박스 모델이 처음 나왔죠. 자, w3schools.com 여기 들어가 보시면 뭐 튜토리얼 우리말로는 이제 강좌라는 뜻이고요. 이게 뭐냐면 레스ponsive 웹 디자인이라고 해서 반응형이라는 뜻의 줄임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만드는 게 지금 반응형 앱을 물론 이제 프로그램이랑 연동되는 그런 솔루션 그누보드 같은 경우는 개별적인 그런 툴을 이용하면 참 좋은데 우리가 막 만드는 거는 이 반응형 웹에 좀 의지를 해야 돼요. 우리말로 하면은 번역기를 잠깐 돌려볼까요? 페이지 아이고 여기 번역 반응형 웹 디자인 소개. 반응형 웹 디자인이 뭡니까? HTML로 만든 내용은 HTML과 CSS만 사용한다. 잠깐만요. 이렇게 보이고 있는 이거 번역이 좀 잘못된 거예요. 데스크탑, 정제, 타블렛, 그다음에 폰. 제가 번역을 눌러서 그렇습니다. 데스크탑, PC에서 봤을 때와 태블릿에서 봤을 때, 그다음에 폰에서 봤을 때, 뭐 느낌이 조금 다르거든요. 지금 뭐 이렇게 이상한 내용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여기 뷰포트, 뷰포트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거는 여러분들이 치기 힘들어요. 이거는 메타 태그라고 해서 이대로 치기에는 너무 힘드셔서 보통 이제 드래그해서 복사해서 붙이는 걸 많이 쓰는데 우리가 방금 전에 코딩했던 예에서 여기 있는 뷰포트 자 w3schools.com 어떻게 찾아가셨는지 다시 보세요. w3schools.com 들어가시고 튜토리얼 반응형 이 반응형은 뒤에 꼼꼼하게 해보면서 할 예인데 그래도 사전 좀 알아보자 이런 취지였고요. 인트로는 설명만 말해주고 있으니까 뷰포트 여기 핵심적인 게 여기 다 나오네. 그래서 뷰포트 여러분들이 보는 환경이 다 제각각 틀리단 말이에요. 자 번역된 말로 보겠습니다. 웹 디자이너가 태그를 통해서 뷰포트를 제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도입했습니다. 이렇게 나와 있는데 자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신 이 사이트의 브라우저 보기를 여러 번 누르면 위에가 많이 쌓여서 중복되긴 하는데 F12번을 눌러보겠습니다. F12번을 누르면 뷰포트로 전환이 딱 돼요. 그리고 특히 이걸 누르고 이건 어느 브라우저나 다 붙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뭐 반응형 아니면 갤럭시, 아이폰 크기를 이렇게 맞춰주게 되면 애들이 이렇게 보이는 걸 구경해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건 이제 실질적인 건 아니고요. F12 다시 닫아봤고요. 이 브라우저를 제가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이 줄이는 거에 따라서 애들이 반응하면 그 자체가 실제는 반응형이에요. 자, 줄여 보겠습니다. 줄여도 똑같네? 그죠? 줄여도 똑같으면 이건 반응형이 아니거든요. 그러면 뭐가 들어가야 되는 거냐? w3schools.com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뷰포트가 메타 태그로 맨 위에 올라가야 됩니다. 이거 안 보고 치는 건 조금 어렵고요. 복사해서 붙이고 개념을 지난번에도 한번 소개를 해드리긴 했지만 메타 태그에서 꼭 이걸 복사해서 어디다 집어넣냐면 메타 태그 UTF-8 요 밑에다가 얘네끼리 좀 넣어볼게요. 세이브. 자, 이게 무슨 뜻인가요? 뷰포트에 대한 메타 태그의 규정을 컨텐츠 크기가 디바이스 크기에 맞게 해주고 이게 맞춤형을 뜻하는 그런 뜻이 내용이고요. 이니셜 인식되는 크기는 100% 크기를 좀 보였으면 좋겠다. 100% 크기.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요 메타 태그가 꼭 들어가야 됩니다.
세이브. 세이브했어요. 그래도 안 나타나요. 왜요? F5번 눌렀는데. 자, 크기를 좀 줄여볼까요? 아니, 그대로인데? 그대로입니다. 이거는 이제 반응형이라고 하는 부분 할 때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요거 넣고 난 다음에 CSS의 가장 마지막 끝나는 부분에다가, 야, 여기까지가 다 있어? 예. 컨트롤 슬래시. 여기는 미디어 쿼리. 여기는 쿼리문이라고 해서 조건문. 뭐뭐 하면 내가 널 누르면 뭐뭐 해라. 이런 이제 쿼리문은 좀 복잡해 보이거든요. 근데 이 쿼리문에 기초가 들어가면 반응형의 어떤 툴을 예시를 여러분 구경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위에 걸 잘 붙이시고요. 그다음에 이 자리에다가는 골뱅이, 실은 미디어 콜이라고 하는 w3schools.com에도 얘가 있지만 안 보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영어로 메디아 괄호 열고 가장 320 크기가 됐을 때 맥스 WIDTH 이것도 원래 복사해서 붙이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이렇게 해주고 가장 큰 크기 예를 들면 0 픽셀부터 320 픽셀까지는 스마트폰이라고 흔히 얘기하거든요. 예. 일반 이게 폰 크기가 다 제각각 틀려졌죠. 예. 그래서 미디어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뷰포트의 설정과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이렇게 했을 때 이런 크기가 됐을 조건이 되면은 여기서 앞에 있는 그쪽 골뱅이는 영어로는 at이라고 하고요. 만약에 네가 최대 320 픽셀까지 0부터 여기까지 봤을 때 바디가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 이런 거기에 속하는 애들을 여기다가 하나씩 새겨주는 건데요. 자,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에서 뭔가가 들어가줘야 됩니다. 제가 여기다가는 여러분들한테 구분할 겸 바디가 뭐였니? 바디요? 배경 색깔은 하얀 색깔. 그렇죠. 마진은 특별히 없던데요. 예, 없고요. 그다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에서 여기 바디에 있는 내용 중에 배경 색깔만 좀 다르게 줘볼게요. 백그라운드 메뉴에 잡히는데요. 옐로우. 만약에 이 작은 크기에서는 바디 화면이 저렇게 보이면 좋겠어. 옐로우. 그리고 그 다음에 섹션이라고 있니? 섹션이 있는데요. 섹션은 뭐라고 할까요? 역시 배경 색깔로만 좀 차이를 줘볼게요. 섹션은 오렌지 색깔이었으면 좋겠어. 배경 색깔이 오렌지. 자, 이렇게 좀 바꿔보겠습니다. 이게 뭔데요? 예, 또 뭐가 있을까요? 지금 요 장면이 하나 틀림없이 이렇게 들어가 주면은 이거는 맨 위에 있는 뷰포트와 연동되는 그런 미디어 쿼리가 동작이 돼요. 동작이 됩니다. 자, 이게 아직 감이 안 잡혀서요. 오늘 제가 소개해드리는 부분은 미디어 쿼리문이 약간 들어가 있는 PC와 모바일의 환경 자체를 좀 다르게 보여드리는 걸로. 자, 세이브. 자, 화면을 잠시 띄워놓을게요. 제가 CSS 지금은 이제 문서 내에 있는 스타일로 들어가 있는 부분에 가장 CSS 맨 마지막 부분에 미디어 쿼리문을 제가 이렇게 집어넣어 봤거든요. 위에서 입력하셨던 메타 태그의 뷰포트랑 이 미디어 쿼리문이 연동해서 반응형을 만들어주는 원리가 됩니다. 이제 최대 320 픽셀 이게 지정했기 때문에 320까지 있는 화면을 규정한 건데요.
배경 본문의 바디의 배경 색깔을 옐로우, 그다음에 섹션들은 오렌지 컬러로 배경 색깔만 좀 바꿔놓은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이 너무 힘드신 분들은요, w3schools.com에 메디아 쿼리라고 돼 있는 이 파트를 이렇게 눌러보셔도 비슷한 예시를 보실 수가 있어요. 여긴 좀 더 복잡하죠? only screen and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max width 600픽셀까지는 이런 뜻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이고요. 여기도 이렇게 좀 길게 백그라운드 같이 컬러했는데 얘를 잠깐 구경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은 상관없어요. 근데 이 친구들이 규정하는 게 600픽셀이네요. 자, 보겠습니다. 잠깐만. 왜 색깔이 바뀌지? 좀 신기하죠? 신기할 건 아닌데, 이렇게, 왜 배색이 바뀌지? 예. 자체가 반응형을 좀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라, 자, 근데 우리가 만든 것도 뭔가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별 변화가 없어요. 화면 크기를 좀 줄여볼게요. 자, 이게 이제 실제 브라우저 PC에서 화면 크기를 줄이는 거는 좀 맞진 않은데요. 지금 제가 여기 지정했던 부분이 F12를 눌러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F12. 자, 새로 고침했는지가 제일 중요하겠고요. 제가 여기 이걸로 이제 조절해도 되긴 하는데 여기서 가장 작은 사이즈가 뭐가 있을까요? 이거를 제가 320으로 여기 바뀌는 게 없네. 제한 없음. 제가 다른 브라우저로 좀 보여드려볼까? 저 엣지 브라우저가 좀 확실한 애가 좀 아니라, 자, 제가 열려 있는 문서를 역시 시리즈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바로 이 친구였는데 이거를 엣지 브라우저는 여러분들 폰으로 봤을 때가 명확하게 좀 보여주는데 크롬 브라우저로 제가 대신 보겠습니다. 예, 크롬 브라우저에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F12를 눌러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화면 크기가 좀 작아지는 설정이 있죠? 예, 지금 갤럭시 맨 위에 이걸 조절할 수 있는 부분이 반응형. 제가 이걸 320으로 놓고 엔터키를 쳐볼게요. 잠깐만. 320 됐더니 갑자기 색깔이 이제 나타나겠네. 이때는 이상이 없다가 잠깐만 줄이고 있어요. 이게 원래 인터넷에서 볼 수 있게 서버에 올렸을 때 반응해요. 핸드폰에서 실제 봐야 됩니다. 자, 줄여볼게요. 크롬에서 보시는 걸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326, 320을 넘자마자 이 차이를 좀 보여드리죠. 320까지는 이렇게 321이 되면은 원래대로죠. 320 이런 화면. 자, 이게 이제 반응형의 예로 보여드리는 그런 내용인데요. 지금 이렇게 돌렸을 때는 상관없지만 이 너비가 이렇게 바뀌면서 애들이 좀 바뀝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규정했던 부분이 100% 쿼리문이 다 적용된 건 아니에요. 자, 이게 여기서 조금 어려움이 있으실지 몰라서 제가 이걸 좀 줄여봤고요. 컨테이너, 너 컨테이너도 바디가 줄어들면 너도 줄어들어야 되는데 너는 왜 그 크기를 유지하니? 예, 좀 복잡한 기술이 좀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해봤던 부분에서 컨테이너가 얘를 전체적으로 감싸는 애들이기 때문에 요만큼을 잠깐 복사한 다음에 역시 샘플로 그대로 넣어드릴게요. 야, 컨테이너야, 요때는 너 크기를 100%에 맞춰줘라. 여기 갑자기 어려운 게 나오니까 바닥은 없는 걸로 치자. 200 그냥 이 는트로 한번 봐볼게요. 보더 색깔은 갑자기 파란 색깔로 바뀌게 해볼까요? 블루. BLU.
자, 요 내용은 제가 잠깐 구현해 본 다음에 좀 바뀐 장면 좀 보여드릴게요. 아니, 바디, 그렇지. 그 다음에 컨테이너, 섹션. 이미지도 원래는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지. 이미지까지는 안 해도 돼요. 속해 있어가지고요. 세이브한 다음에 결과물을 크롬에서 보겠습니다. F5번 눌러보겠습니다. 뭐가 바뀌었지? 예. 321까지는 원래는 좀 크게 잡아야 되는데, 예. 예. 320이 되니까 화면이 꽉 차면서 아까 그 현상이 없어졌죠. 잠깐만. 조금 빼볼게요. 왜 파란 색깔이지? 321이 되면은 빨강 색깔의 테두리. 예, 이 바뀌는 거에 따라서 애들이 다양하게 줄 수가 있는데, 예, 요 재미있는 이 원리가 쿼리문이 들어가면서, 이게 PC에서 봤을 때, 여러분들한테는 크롬 브라우저를 추천해드리고, 실제는 서버에 올리셔야 돼요. FTP로 올리고 스마트폰에서 볼 때 결과물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크롬 브라우저이기 때문에 그래도 좀 명확하게 좀 보여줄 수 있을 것 같네요. 어때요? 줄어드니까 어떤 느낌이요? 예, 지금 이게 반응형 상태가 아니라 PC 상태로 보여줘서 F12를 눌렀을 때 결과물들이 이렇게 바뀌는 거 제가 좀 확대도 하고 막 그랬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느낌을 좀 배우셨으니까 우리가 배우는 내용이 하나하나 쌓여서 반응형 웹이 되고 하는 거거든요. 자, 요 장면. 자, 오늘 수업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관련된 이 자료 영상 밑에 이름은 cs_02.html 이 문서 속에 뭐 아주 단순하게 시작했던 자료에서 반응형의 원리가 약간 힌트로 들어가 있는 이 장면을 문서로 직접 얻을 수 있으니까 자료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